발달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보호해주는 틀 밖에 있어요. 정상인의 범죄도 못 들어가요. 지가 좋아하고 지가 뭘 하겠다라는 것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초, 중, 고를 애들끼리 놀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느린 학습자 청년을 둔 저는 느린 학습자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제 막내가 지금 24살인데 그 느린 학습자인 아빠입니다. 경계선 지능도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또 그 부류도 또 좀 나눠져요. 그래서 뭐 자폐성이 있는 친구들, 뭐 아니면 너무 활발한 ADHD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 IQ 71에서 84까지 비장애인인데 지능이 낮아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묶어서 경계성 지능입니다 라고 정의를 갖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왕따를 한번 이제 그 또래에 있는 애들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애들에게 놀림거리 당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애들한테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사춘기 기억하면 거의 괴롭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우울증이 왔고 저희 집 이제 4층이었는데 4층 난간에도 올라갔었고 뛰어내린다고. 1학년 다니다가 현재는 뭐 거의 휴학 중인데 자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이후로 이렇게 한 3년 동안 이제 학교를 안 다녔는데 졸업하면 소속이 없죠. 이 사회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보통의 아이들은 거의 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겁이 나는 거예요. 지네들이 친구 관계나 학교에서도 뭔가를 할 때 뭐 나서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딱 단절을 하고 사니까 밖에 나가려고를 안 해요. 경제적인 자립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몇 년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살아생전은 항상 끼고 있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항상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러는 게 제일 힘들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어떻게든 이놈하고 같이 살면 돼요. 이렇게 재미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뜨고 나면 혼자서 저보다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줄 게 없냐니까 사각지대라는 거야. 뭐 형편이 엄청 어려워서 그러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이면 뭘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학령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아이들은 발달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보호해주는 틀 밖에 있어요. 정상인의 범죄도 못 들어가요. 그 느린 학습자의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장애인, 비장애인이에요. 그럼 제 애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일반 지금 훈련센터 공짜로 받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국비로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의 딱 청소년 때 친구 너무 좋아서 맨날 놀고 늦게 놀다가 집에 가면 혼나고 그러면 90%가 그 또래 집단이라고요. 그런 걸 자기 나이에 맞게끔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초, 중, 고를 애들끼리 놀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하고 놀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이제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배려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걸 좀 참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하고 비슷한 또래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면 그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애들도 아마 생길 거예요. 사회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 말은 좀 이렇게 쉽게 들어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 더 주의 깊게 듣고 일반 아이들하고 붙여놨을 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지 혼자 처지니까 몇 번 하면 흥미를 잃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대학을 가도 사실 어려워할 게 뻔한데 이런 쪽으로 계속 푸시를 해서 뭐
노멀 조금 이하 수준, 중상 이하 수준을 만들어줬어도 이 아이가 계속 이 정상적인 코스가 정상인들과 경쟁하게끔 만드는 거는 너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이 친구들만을 위한 또 교육이나 치료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있는 곳을 찾아요. 찾다가 보면은 너무 멀어요. 지가 좋아하고 지가 뭘 하겠다라는 것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동대문 복지관 이전에는 뭘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기력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 나 이거 한번 해볼래. 그리고 캘리그래피도 배우고 그래서 또 좋아하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그쪽에 가서 조금 더 능력이 좀 되고 성실한 친구들은 배워서 취업을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바라는 바는 이제 공공에서 예산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에 좀 참여를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얘네들이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건 힘들지만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변화되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지원이 없으면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뭔가가 지원이 없으면 얘네들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학업적인 거, 그다음에 취업, 그다음에 커뮤니티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떤 요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점이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구별로는 당연히 이제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이런 곳들이 뭐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서 두 군데 생긴다든가 아니면 동서남북을 나눠서 네 군데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거점이 좀 생겨서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지역 사회가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유대 관계가 있어서 이제 서로 지켜보고 서로 돕고 또 혼내기도 하고 제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후의 삶은 어떡하나 참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하고 너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게 뭐 지역 가까운 데에 이런 동대문 사회복지관 같은 곳이 있다라면 무조건 먼저 그쪽으로 찾아가라. 친구를 만나면 뭐 친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음도 즐거워지고. 그래서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라라는 말, 제일 먼저 집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나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를 숨기려고 하시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더 힘드십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정상적인 경로로 갈 줄 알았다가 꺾으셨어야 됐을 때 대안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보시다가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빨리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부모님들한테 똑같은 왜냐하면 같은 심정이니까 또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치거든요. 항상 저도 뭐 조금 힘이 나다가 또 뭐 지치고 하는데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범위가 IQ 15대역이에요. 15대역이면 최대 150%를 잡아도 10%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 대역이 있는 건데 발견되지 않거나 부모들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사는 누구나 다 부족한 점들이 있잖아요. 뭐 저부터도 해서 뭐 많은 부족한 점이 있고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항상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단위 느린 학습자는 거기에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뿐이에요. 느리다고 재촉하지 마시고 느려도 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